AI로 달궈진 미국 증시에서 AI만 관련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자해도 될까? 이번 미주미 세미나에서는 AI 산업 분류 및 감별 노하우를 소개함으로써 당신의 투자 항목에 힘을 실어드립니다. 더불어 미국 증시를 주도할 트렌드와 성장주 투자 종목을 찾는 노하우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주미 카페를 참고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 이틀째 지수의 하락 나타나면서 뭐 한쪽에서는 시장이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이다, 좀 숨고르기다라고 네. 보기도 하고 네. 또 한쪽에서는 이제 하락 시장이다, 단기 조정 이거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양쪽 다 이야기들이 나오는 중에서 우리는 그냥 중간에서 이렇게 관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가장 정확한 건 맞죠. 관망하고 네, 관망.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을 좀 하시면 되죠. 냉정하게. 생각을 뭐 주식으로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라 네.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시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우선 이제 주식 갖고 사람들 자꾸 토론하고 얘기하고 밥 먹을 때도 얘기하다 보면은요, 주식 얘기라는 게 참 오묘합니다. 네. 항상 보면 주식을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짜증나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주식을 했나, 그때 왜 못 팔았나, 왜 그때 안 샀나 얘기하고, 또 주위에 한 친구가 있다가 옆에 있는 사람 지인이 있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러니까 내가 그때 사라 그랬잖아, 그때 팔라 그랬잖아. 아이, 너무 욕심내면 안 되지.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주위랑 저는 주식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절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제가 사적 얘기 하나 해도 될까요? 해주세요. 저는 평생 주식 얘기를 안 하고 살거든요. 아, 주변에 이런 절대 안 합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저희 지인 중에 하나가 저희 애잖아요. 애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창피할 수 있는데 자기 아빠의 직업을 모르는 거예요. 아, 위원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네. 집에서 아침에 일찍 나가는데 네. 매번 일찍 6학년 때 아니고 4학년 때였네요. 네, 네. 맨날 보면 미드나 보고 있고 영화나 보고 있고 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주식 얘기를 좀 배웠나 봐요. 학교에서 주식 투자 이런 걸 하면서 친구들끼리 뭐 하는데 아빠 주식을 알아? 다 그런 얘기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랑 진짜 빵 터진 적이. 그때 당시에 증권사 혹시 다니고 계실 때인가요? 네, 그때 다녔을 때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네. 주식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어디 주위에 어울리느냐 중요합니다. 다만 유일하게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다고 하면 제가 너무 지나친데 네. 그런 거 몇 개 없는데 저희 카페 있잖아요. 네, 네. 미국 주식입니다. 네, 카페 네. 한번 보시면은요. 거기는 별로 화날 일이 없어요. 어저께 같은 경우 지난 주말에 별로 좋지 않았고 네. 오늘도 마찬가지. 이거 오늘 보여드리는데 어저께 건데요. 난리가 났어요. 배당받았다. 검은 돌도 블랙락도 배당 들어왔고 네. 로키드 마틴 들어와서 이런 거 서로 다 축하드립니다. 그쵸. 네. 전 또 이러거든요. 배당 받는 사람은 애국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달러를 받으니까. 그쵸.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가 나야 되는데 지난달에도 적자 났는데 무역은 못하지만 경상수지 흑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튼 좀 분위기가 좋다. 네. 그래서 너무 주식을 등락 갖고 예민하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좋은 사람들이랑 어울리면 좋다. 그래서 저희가 17,000명도 곧 될 것 같아요. 또 오, 벌써요?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이러다가 17만 명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니까요. 그거. 저는 내년 정도까지 해서 솔직히 한 5만 명 봅니다. 내년 말까지. 예.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16,000명 돌파 이벤트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리 사전 질문하고 여기 회원 되신 분만 네네. 카페 가입하신 분만 대상으로 저희가 유튜브를 할 거니까 미리 와서 사전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네, Q&A 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카페 가입 후에 조금 활동하시면 바로 이제 뭐라 해야죠? 투자 등급처럼 회원 등급. 일반 등급 올리면 되더라고요. 네. 저 대단한 줄 알았어요. 회원 등급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으니까. 3일만 쓰시면 됩니다. 네. 3일. 그거 3일 안 하고 나서 어렵다 그러면 할 말이 없죠. 파이팅 해주시고요. 진심이 아닌 거고요. 네. 보겠습니다. 시장. 네, 빅테크가 조정이 좀 지속됐죠. 네. 테슬라 6% 떨어졌고 엔비디아 3%, 메타다 3%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고요. 결국 다우지수가 오늘 좀 반등했으면 아마 6, 7일 만에 반등할 수 있었는데 안 되면서 다우는 거의 오늘 6, 7일 계속 떨어졌을 겁니다. 지금요. S&P 500, 나스닥 이런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테슬라 보겠습니다. 6%가 떨어졌는데요. 저희가 지난주 두
두 명 얘기했고 지난주에 보면 아담 조나스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고요. 어저께는 이제 베런즈가 1월달에 매수했는데 지금은 좀 좋은 주식이지만 조금 차익을 실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다고 그래서 저 비교해놨는 그림 기사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골드만삭스도 그런 편에 들었어요. 모처럼 써갖고 목표 주가는 올려놨지만 매수해서 중립 근거는 다 똑같습니다. 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물론 조만간 도조라고 하잖아요. 지금 인공지능 그래서 슈퍼컴 얘기가 나면 또 움직일 수 있겠죠. 다만 지금의 분위기는 뭐 전부 이런 팔자는 것이 아니라 늘 같은 얘기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엔비디아나 테슬라만 올인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뭐라고 제가 그럴 이유도 없고 본인들의 다 충실한 선택인데 그런 분들은 변동성을 각오하셔야 돼요.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갖고 가시면서 시장의 포트폴리오 안정적으로 갖고 싶어 하는지 나는 그거보다는 무조건 대박 먹는다. 그걸로 가든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식 투자의 고민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일단 테슬라 6% 떨어졌는데 골드만삭스가 딱 이 기사입니다. 매수는 해서 중립을 내렸고요. 목표 주가는 185에서 248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경영 환경의 경쟁이 심화되고 이런 얘기들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논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3.7%, 엔비디아가 지난주 주간에 마이너스 1% 넣고 다른 것들이 막 떨어졌을 때 안 떨어졌다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 3.7% 떨어졌는데 다 같은 논리죠. 저는 이 갭 있죠. 이 갭. 요 갭이요. 근데 요때도 갭이 있었는데 이거 결국 안 메꾸고 올라갔거든요. 요때도요. 금년 3월에도요. 이번에도 여돈 앵커는 안 메꾸고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메꾸고 가야죠. 네, 그럼 좋죠. 그러면 좋지만. 저 지금 저 선이 무슨 선이죠? 이건 제가 그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핀비지에서 무조건 자동으로 그런 건데 아마 저항이겠죠. 저항. 지지한 저항이라서 이건 저항으로 걷겠죠. 그래서 위선을 그냥 상승 추세선을 긋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저 선을 아래로 하향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네. 아 이거요 이거? 네네. 아니 뭐 전 일시적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 민감하실 필요 없다. 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엔비디아가 지금 보시면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으로 그 여태까지 TTM이라는 항목으로 보면 지금 PR이 뭐 200배 갈 겁니다 지금요. 네. 근데 지금 포워드 PR이요.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으로 PR을 보면 금년 초나 지금이랑 같아요. 주가는 200% 올라갔지만 그것은 뭐냐면 이익 전망이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 엔비디아의 PR을 제가 금년 초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포워드 PR은 비슷하거든요. 말씀드렸는데 반대로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서비스나우 그리고 어도비 그것만 해도 좋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외에 수많은 밑에 것들 있죠. 밑에 것은 PR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익 전망이 받쳐준 기업들 중에 거의 유일한 게 엔비디아입니다. 지금 나머지는 이익 전망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별로. 그리고 꿈과 희망만 넘쳐나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상대적으로 좀 편안하겠죠. 다른 것보다는 다른 그런 AI 그런 것보다는요.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메타 플랫폼즈는 3.5%인데 메타 플랫폼즈 오늘 또 중요한 발표를 해갖고 그 기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VR 헤드셋 있잖아요. VR이요. VR 이제 지금 보면 500만 원 돈에 460만 원 돈 이제 팔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메타 플랫폼은 상당히 저렴한데 그나마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한 달에 7.99인가 뭐 8달러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구독을 하겠답니다. 그 이들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애플도 언젠가는 뭐 한 달에 30달러 받고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또 새로운 것도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여튼 메타 플랫폼스 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겠죠. 여튼요. 다만 메타 플랫폼스는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도 가끔 이것도 가치주로 포함돼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분류가 또 바뀌면서 가치주에서 나왔으니 다시 성장주로 들어갔습니다. 메타 플랫폼스가 그런 이슈도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섹터의 움직임은 좀 양극화됐죠? 섹터 움직임은 여전히 좀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잖아요. 섹터는 미국의 섹터는 11개입니다. 11개. 제일 위에 있는 게 S&P 500이 되겠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메일 서비스 이런 거 다 마이너스가 났고요. IT도 약간 7%, 0.7% 정도 떨어졌는데 반면에 유틸리티, 부동산, 그리고 그 소재, 그리고 산업재, 에너지 이런 것들이 좀 플러스가 났다고. 그리고 필수 소비지가 오늘 0.1% 강보하고 났습니다. 그래서 산업재 0.8% 올라갔습니다. 여튼 최근에 산업재가 반등하는 것은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것은 산업재 중에 가장 큰 거는 캐터필러 같은 게 여기 들어갑니다. 캐터필러.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리쇼링이라는 그런 쪽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중장비 대여하는 유나이티드 엔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여기들은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이런 게 들어가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약간 그게 거기 들어간다는 거 한 거가 비행 항공사가 들어갑니다. 항공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UPS 그리고 배달하는 쪽들, 페덱스 이런 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가 바로 산업재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할 수 없어요, 그거는요. 왜 페덱스가 산업재야? 그러면 별로 대답할 길이 없어요. 그건 그냥 그렇다라고 그 분류니까. 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엔트리야. 이제 올 봄까지 사상체육과 가다가 약간 쉬었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좀 이런 거 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성장이랑은 약간 거리감이 있는 애들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성장주 일변보다는 이런 것들을 좀 선택하시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괜찮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스탠리 블랙앤데커는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홈쇼핑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홈쇼핑에서도 청소기 다이슨뿐만 아니라 블랙앤데커 청소기 하고요. 그게 여기예요? 네, 블랙앤데커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자동차의 소형 청소기 그리고 공구 있죠. 공구 뭐 스크류드라이버 전동 드릴 뭐 이런 것들 블랙앤데커. 가 블랙앤데커입니다. 이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다 하는 게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저희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청소차 청소하는 거예요. 미국 1위 청소차.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청소가 구별로 하잖아요. 구나 12별로 할 텐데 미국은 이제 이게 다 1위 회사입니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나 몇 가지 한 3개, 3개 회사가 그냥 독과점으로 갖고 있는데요. 청소 회사입니다. 다음 로키드 마틴. 로키드 마틴 오늘 좀 떨어졌는데 이거 결코 멀지 않았어요, 이게요. 또 로키드 마틴 예전부터 갖고 계신 분들은 어저께 배당 받으셨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네, 배당 받으셨고요. 관련 종목들 쭉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거 뭐 특별히 말씀드려 저는 솔직히 개별적으로 한 주도 안 갖고 있는데 저는 이게 좋은 회사라고 말씀드릴 뿐이에요. 그럼 이게 주가가 계속 올라가냐? 그렇지 않죠. 뭐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계속 우상향 추세를 밟고 있네요. 모르죠. 앞으로 또 15% 떨어져서 뭐 욕 먹을 수 있는데 문제는 내년에도 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보면 11년째 한 해도 빼놓지 않고 플러스가 났는데요. 트랜스타임.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 특징 좀 몇 가지 추가적으로 몇 가지. 월마트. 월마트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미국에 계신 분들은 많이 가실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월마트 가는 것도 안 좋아해요. 월마트는 크기만 하고 제가 뭐 우유 사러 있으면 가겠죠. 우유나 사러 가지만 가서 살 일이 없어요. 저는. 너무 큰 곳이라서 딱히. 좋죠. 그리고 뭐 나머지 그런 제품들이 아주 뭐 좋은 건 아닌데 그냥. 근데 하여튼 많은 부분인데요. 얘네들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월마트 플러스라는 멤버십을 했습니다. 멤버십. 그래서 월마트 플러스예요. 근데 이제 고성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미국 가구 하우스홀드 기준으로 최근 현재 17% 가입했다고 합니다. 17%. 엄청 이번에 또 세일즈 했나 봐요. 마케팅 노력을 많이 했나 봐요. 여기 똑같습니다. 휘발유 쭉 싸게 하고 이거 하면 배달비 해주고 뭐 깎아주고 배달비 무료하고 이런 거예요. 17% 가입했는데 현재 2,140만 명 멤버십이 있는데 뭔 것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5월 이후에 300만 명이 급증했답니다. 지금 5월 이후에. 요게 사상 최고가거든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마트는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쭉 나가는 회사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선호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보통 이 근처에 사시고 뭐 식료품 살 때 보면 월마트 가신 분 많이 있죠. 어찌됐건 많이 있는데요. 뭐 이것저것 다 파니까요. 월마트 또 하여튼 사상체육관을 노리고 있다.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정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룰루레몬은 지금 엄청나게 핫하진 않아요. 지금요. 약간 애매하죠. 그러니까 경제 분위기도 애매한데 지난번에도 보면 지금 룰루레몬의 발목을 잡는 거가 중국인데요. 오늘 파이퍼 샌들에서 레포트를 냈는데 살아난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 주장은요. 리오프닝 효과인가요? 모르겠어요. 룰루레몬이 중국 내에 금년 2배 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그 안에서 직원들의 성장성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최근에 나이키 뭐 재미없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 요거 아주 흥미로운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9년 대비 방문자 수의 추이입니다. 방문하는 사람. 그러니까 트래픽의 수치예요. 어느 장소에 방문하느냐. 어떤 장소, 특정 장소가 아니라 어떤 것들이 나중에 조금 다음 페이지 보시면 되겠는데 하여튼 이게 분류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캡처 떠두셔야 돼요. 캡처 떠두시고 나중에 찬찬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 2019년 대비 2023년. 2019년이라는 건 뭐야? 팬데믹 이전이잖아요. 그렇죠. 전 여기에 최근에 우리나라 이슈도 상당히 있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난주에 모 그룹 하나가 증자해갖고 난리 났었죠. 그쵸. 어제도 하나 있었잖아요. 네, 어저께도. 근데 지난주 거에 어떤 기업인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전 뭐 말하기도 싫고 딱 보면 2019년 대비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 비율을 보면 이게 한 단위당이 5%라고 보시면 돼요. 50, 15, 20인데요. 피트니스 있죠. 네. 피트니스가 거의 30% 늘어났습니다. 몇 개 늘어난 게 없습니다 지금. 네. 두 번째가 뷰티 앤 웰니스. 이게 여도네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뭐 어떤 거요? 화장품 화장도 이런 하고 거요? 몸에 마사지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네, 스파 같은. 네. 가스 스테이션이요. 주유소 뭐 당연하게 주유하러 있고요. 가야죠. 달라스터는 저렴한 거. 우리나라 보면 다이소죠. 우리나라 같은 다이소 같은 달라트리나 달라트리 달라제너럴 되겠고 여기 보면 베브레인지 알코올 리테일 이게 보면 수사로. 우리나라는 똑같잖아요. 그 아무데나 사잖아요. 소주, 맥주 아무데나 사잖아요. 이마트에서 하고 이마트에서 우리나라는 대박인 게 우리나라는 시음까지 하잖아요. 시음 시키죠. 마트에서. 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 보면. 왜냐하면 웬만한 주가 다 리코스터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 따로 있는 리테일 쪽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잖아요. 네. 반대로요. 떨어진 거 보겠습니다. 캐주얼 다이닝입니다. 캐주얼 다이닝은 약간 설명드리기 어렵지 않은데 그냥 데이트하러 가는. 데이트 많이 안 하는 거예요? 패밀리 레스토랑보다 약간 윗등급? 좀 약간 가격대가 있는? 약간 윗등급. 아니 그거는 그렇게 느낌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데이트하는 것 네. 보시면 되겠고요. 보세요. 우비 티어터 있죠. 안 가네요. 마이너스 25%. 최근에 지난주에 우리나라 이슈된 그룹 있죠. CJCGV. 저는 그럼 뭐라고 얘기 안 제가 하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화점. 백화점도 많이 안 간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여드렸고 이걸 한번 보시면 오늘 설명드린 것 중에 뭐 제가 15분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 그림입니다. 이걸로 투자 트렌드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저는 이걸로 제가 보기에 제가 미줌에 단독 방송하면 박수치라면 다 박수칩니다. 매출이 안 나오는 쪽과 나오게 되는 쪽. 이건 매출까지는 아니고 매출까지는 판단하셔야 되고 사람의 방문. 네. 방문을 해야 돈을 쓰죠. 방문을 안 했는데도 사람은 엄청 살 수 있죠. 온라인에서는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동차 있죠. 네. 현대차도 한 20% 줄었습니다. 방문자 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실적. 장우석 부사장도 자동차 샀는데 인터넷으로 주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요즘 인터넷으로 주문 많이 하잖아요. 제 말씀드린 건 방문자 수입니다. 방문자 수. 약간 그런 특징이 있는. 미국에서 방문자 수가 늘어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테슬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국 주식 미치다 이한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